자, 블라스맨 실전 모의고사 3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오랜만에 주제 문제 하나 풀고 가자. 일단은 단어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야. 이런 거 있잖아, 친구들. 봐봐. 보시면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일반 동사야. 동사가 일반 동사야. 그런 다음에 나오다가 컴마를 빵 찍고서 두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수에 따라서 더즈나 디드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였으면 여기도 비동사가 왔을 것이고, 완료 동사였으면 have 동사가 왔을 것이고, 조동사였으면 조동사가 왔겠죠. 그런 다음에 뒤에 주어 to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그대로 받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앞에 썼던 말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해석할 때 주어원은 동사하다. 그 다음에 주어 to가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 있는 동사 이하의 말들이 되겠습니다. 뭐 하기 싫으니까, 반복하기 싫으니까 대동사를 주어 앞에 일종의 도치를 시켜가지고 뒤에 동사 이하를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뒤에서 문장 하나 볼 거고, 두 번째 뭐냐? People's Republic 하면은 인민공화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나 그런 데가 되겠죠. 세 번째, 많이 봤던 패턴인데 봐봐. 보시면 일단은 여기 동사가 하나 있어. 그런 다음에 뒤에 또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장이 몇 개야?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여기 S, 첫 번째 동사 V.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some of whom이고, 두 번째 동사가 뒤에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얘가 주어, 뒤에 두 번째 동사가 여기 뒤에 있는 동사. 됐습니까? 그러면 쌤,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접속사의 기능, and의 기능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and의 기능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whom을 갖다가 뭐 them이나 it 정도로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얘가 사실은 접속사 기능과 더불어서 전치사 뒤에서의 대명사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간단한 개념만 말씀드리고 가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할 때 주어는 동사한다. 그 다음에 and의 느낌을 살려. 그리고 그들이라고 할게요. 그들 중 몇몇은, 일부는 몇몇은 동사한다 라고 해석하면 끝이다. 알겠죠? 또 있나? 라벨인데 그러니까 이름표죠. 라벨. 이름표고 얘는 명사일 때,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이름을 붙이다가 돼요. 라벨을 붙이다 라고 해석하면 끝. 이런 포인트들이 모여가지고 문장 하나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길지만 별거 없다고 가볼게. thus 따라서 모던 인디아 현재의 인도는 가지고 있는데 dozens of 하면은 dozen이 몇 개야? 12개. dozens는 수십 개의 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언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s 다음에 do가 나오고 뒤에 주어 to가 나오니까 뭐가 그러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하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한 것처럼, 뭐와 같은 케냐나 탄자니아와 같은 대부분의 사하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뭐한 것처럼 수십 개의 언어와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뒤에 has 다음에 이하를 써야 되는데 반복하기 싫으니까 일반 동사를 받을 수 있는 대동사 do를 쓰시고, 뒤에 보니까 주어가 무슨 수야? 복수이면서 현재를 쓰고 있으니까 does나 did가 아니라 do를 쓰는 게 맞겠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vernment 정부가 되겠습니다. 뭐의 정부냐면 인민공화국의 정부야. 중국의 인민공화국, 중국이라는 인민공화국의 정부가 recognizes 인식하는데 56개의 마이너리티 소수 민족들, 사람들을 갖다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이 말이죠. 그 50개의 소수 민족들 중 일부가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는 뭐 하냐면 가지고 있대요. 전통적인 홈랜드, 모국을 가지고 있대요. 얘는 지금 뭐야? 품사가 동사야? 동사겠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홈랜드를 꾸며주는 분사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단데 이드니까 이름이 붙여진, 뭐라고 붙여진 거냐면 자치지역이라고, 어디에? 맵상에, 지도상에 자치지역이라고 이름 붙여진 전통적인 모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봐봐. 다시 한번. 따라서 현재 인도는 가지고 있어요. 수십 개의 언어들과 문화적인 정체성을, 뭐처럼? 대부분의 사하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한 것처럼 케냐나 탄자니아와 같은 정부인데, 뭐의 정부냐면
중국이라는 인민공화국의 정부는 인식합니다. 56개의 소수 민족들을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이론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모국을 가지고 있어요. 라벨이 붙여진 자치 지역으로 어디상에? 맵상에. 됐습니까? 끝! 우리가 초심으로 가보자고요. 그래서 주제 문제를 풀 건데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연결사 찾기. 그래서 보시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야. 일단 어디 있어? For example. 오예. 앞문장 중요하고 that is. 앞뒷 문장 중요하고 또 있는 것 같은데 어딨냐? 야 이거 어떻게 틀려? 앞에가 중요하고 위아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스는 한 번 더 요약하니까 밑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와 더불어서 역접이 없으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문장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for example 위에 있는 문장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그대로 붙여가시면 된다. 알겠어?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알겠어? 가볼게.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요 포함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많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소재구나 알 수 있겠죠. 어디 내에서 그들의 경계니까 국경 내에서 그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나 그래요. 어떤 나라들인데 어떤 나라들이냐면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특히나 문화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하려. 그러니까 식민지 역사가 있는 이런 국가들은 뭐하다? 문화적 다양성이 있다. 끝입니다. 이 얘기를 토대로 해서 그대로 이어가면 돼. 알겠습니까? For example.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붕 뜨는 이야기 나와더라도 같은 문장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국경. 대부분의 아프리카와 사우스 아시아니니까 남아시아의 국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의 경계, 국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여기까지구나. 그것이 산물인데 뭐의 산물이냐면 그들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들의 식민지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뭐의 산물이 아니라 그들의 토착적인 문화적, 그 민족적인 정체성의 산물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국경이 나누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 국가들의 국경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식민 지배에 의해서 나뉘어진 거구나. 문화적인 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죠? 즉 다시 말하면 more often than not, 요것도 그 구문이세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종종 식민지를 하는 통치 국가는 만든데 바운더리를 똑같은 말이죠. 뭐 사이에서? 그들의 식민지들 사이에서 to further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이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 하기보다는 문화적인 독특함을 반영하기보다는 그리고 민족의 분화를 반영하기보다는 지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뭐가? 통치하는 국가가 콜로나이징 네이션이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에 좀 이용해 먹으려고요. 국경을 나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는 요 현상에 의해서 국경이 나눠지는 것이고 이게 문화적 다양성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속 가볼까? 따라서 현재 인디아는 수십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라고? 식민 지배의 그 역사 때문에 그렇다고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자기의 이 구미에 맞게 나눴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처럼 사하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한 것처럼 케냐나 탄자니아와 같은 중국의 정부가 인식하는데 56개, 중국이란 한 나라에 56개의 소수 민족이 있다는 거 아니야?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식민 지배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들 중 일부가 이론적으로는 가지고 있대. 전통적인 모국을. 이게 자치 지역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식민지 역사를 가진 국가들은 문화적 다양성이 있구나. 끝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식민 지배를 하는 통치 국가가 그것을 조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뭔가 그 문화적 단위에 따라서 국경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한 국가 내에도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 국가의 입맛에 맞게 나눠졌기 때문에 한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리 1번부터 볼까? 1번 별표 줘봐. 1번 보기는 별표. 이펙트라는 게 효과나 아니면 영향력 이란 말인데 영향력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뭐의 동그라미 치시냐면 오브의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를 A 그 다음에 온 동그라미 치고 여기를 B.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뭐에 나오는
주제 문제에 보기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으니까 반드시 외우시고 여기서 임팩트 말고 뭘 쓸 수 있냐면 이펙트 말고 임팩트를 쓰거나 아니면 영향이라는 influence를 쓸 수도 있다는 거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A가 B에 미치는 이란 말이야.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적 요소들이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야. 무엇을? 국경을. 맞아? 문화적 요소들이 국경을 형성합니까? 아니죠. 식민지 통치 국가가 나누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인데 어떤 문제점들이냐면 멀티레이셔널 다민족 국가들 나온 적이 없으니까 바로 지우시면 되고요. 필요성이야. 뭐에 대한 필요성이냐면 포용하는 건데 다양한 문화를 포용해. 안녕히 계시고요. 이유야. 왜 현대화야. 식민 지배를 받는 그 국가들의 현대화가 왜 늦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역사적인 배경, 뭐에 대한 국가들에 대한 뭐를 가진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국가들의 역사적인 배경, 뭐가 있다? 식민지 지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5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빈칸 31번, 32번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잘 나오는 패턴이고 봐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아 나던티를 쓰고서 A를 써.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쓰는 형태인데 until이라는 게 친구들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 있어. 되니? 그래서 이 A의 형태가 전치사 until이면 뒤에 명사가 올 것이고 접속사 until이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패턴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석할 때는 A 하고 나서야 그 후에 B한다 이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리고 B의 형태는 반드시 주어 동사의 문장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not until 명사 주어 동사 아니면 not until 주어 동사 이 형태가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뭐를 쓸 수 있냐면 it was, 보통 it was야. 왜냐면 과거 형태니까 it was를 쓴 다음에 중간에 뭐를 써? not until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강조 구문이야. 그러니까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A의 시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it was that, it is that 강조 구문에서 it was that 사이에 강조하는 성분인 not until A를 사이에 껴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B의 형태, B의 형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A는 뭐일 수도 있고 A는 명사일 수도 있고 주어 동사일 수도 있고. 알겠어? 해석 마찬가지로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한다 이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 일단 필기를 좀 하시면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끝이고. 됐습니까? 만약에 not until로 문장을 처음 시작해. 이렇게 not until로 문장을 처음 시작해. 강조 구문이 아니라 그냥 not until로 쓰는 순간 대시 없어지겠지 지금? 요거는 강조 구문이니까 대시 있는 것이고 원래 이 형태 아니야. 그치? 근데 요때는 앞에 부정부사 not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도치가 발생을 하는데 어디서 발생하냐면 여기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발생을 한다. 왜요? not이라는 건 부정부사인데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생기면 도치가 뒤에 발생을 한다. 도치는 부사절이 아니라 주절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도치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처음 문장 시작이 이뤄지로 시작하니까 부정부사가 아니니까 도치될 이유가 없겠지. 여기는 도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끝. 두 번째 significance인데 significant가 상당한, 중요한 이란 말이고 명사형인데 기본적으로는 중요성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중요한 의미 혹은 의라고 하죠. 이런 뜻도 있다는 거. 됐어. 대표적인 뜻은 얘지만 요걸로도 많이 써요. 됐습니까? 기억하시자고. 의미. 지니어스 모르지 않겠지만 천재죠. 근데 어떤 뜻도 있냐면 천재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이자 사물 명사야. 알겠어? 또 있나? 끝이군요. 넘어갈게. 따지고 보면은 다 배웠던 거 아니야, 그치? 구문 인사이드 아웃에 다 나와 있는 패턴이야. 근데 요게 지금 헷갈리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책을 펴가지고 꼼꼼하게 보세요. 구문 인사이드 아웃 파트 1, 파트 2에서 수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배신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인지라 까먹잖아. 그게 문제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정말 이건 뭐 거의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끼고서 여러 번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알겠어. 여러 문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 봤던 문장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봐. 구조 분석해보고 패턴들 이해하고 거기 있는 필기 내용 암기한 상태에서 보시면 문장들이 잘 뚫릴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독해의 부분이지 구문이 아니라니까. 알겠니? 보세요. 그러면 얘 지금 쌩까 강조 구문이니까 쌩까 여기가 A지. Not until A가 르네상스죠.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돼서 르네상스 시기가 돼서야 비로소 얘는 지금 앞에 이러스가 있으니까 뒤에 도치가 안 되는 케이스일 거고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르네상스가 돼서야 비로소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미적인 창의적 잠재력 혹은 영감의 원천을 describe A as이니까 천재성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을 천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주요한 의미인데 뭐에 대한 의미냐면 발명에 대한 혹은 의미가 뭐냐면 데디아입니다. 어떤 데디아야? 소위 이른바 천재성이라는 것이 만든다는 건데 생각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명,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의 의의가 소위 이른바 천재가 만든다는 거지.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면 누구도 has had 가지지 못했던 생각이지. 이전에는 됐습니까? 특이하게 원래 아이디어 뒤에는 보통 대시 동격 대신데 지금은 had 뒤에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누구도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n the world 어떤 말 속에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대시더 누구 친구일까? 얘일까? 해석과 구조를 보세요. 뒤에 genius가 must be considered 다음에 뒤에 보어 형태까지는 완전한 문장 아니야.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불완전한 문장이 얘가 아니라 앞에 있는 얘랑 병렬이야. 그러니까 발명에 대한 주요한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얘고 두 번째는 칸트에 의하면 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됐습니까? 발명의 의의는 천재가 must be considered 여겨져야 한다는 거야. 바로 그 반대로요. 뭐의 반대냐면 모방의 영혼에 대한 반대. 왜? 천재는 독창적이니까 뭔가를 따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바로 그 반대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르네상스가 돼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묘사하기 시작했어. 예술적인 창의적인 포텐셜이나 아니면 영감의 원천을 천재성이라고 묘사하기 시작했어. 여기는 천재성이죠. 창의적인 생각, 영감의 원천을 천재성이라고 본다고. 주요한 의미인데 발명에 대한 주요한 의미가 뭐냐면 so-called 소위 이른바 천재라고 불리는 그 천재가 만든다는 거야. 아이디어를. 근데 어떤 아이디어야? 누구도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천재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의 말에 따르면 천재는 여겨져야 돼. 바로 그 반대의 것으로. 뭐의 반대야? 모방을 하는 그런 정신의 반대의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천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독창적으로 생각해내는 그러한 것들을 천재 혹은 천재성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보니까 길어. 문장이 지문이 길어. 연결사 봐봐. 마지막 부분에 hence가 있죠. 그러니까 hence가 여러분들 이렇게 있고 빈칸이 있으면 요 빈칸 문장이 주제일 수밖에 없어. 사실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nce 결과는 밑에도 중요하니까 밑에 잘 읽으셔야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외 연결사가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시면 되는데 역접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소재를 잡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빈칸의 위치를 보시면 빈칸이 어디 있어? 중후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칸을 먼저 읽고 시작하자고. 언더스탠? 가볼게. 좀 긴 것 같은데? 여기부터네. 게다가 흐름이 또 있네 여기. 게다가 흐름이 이어지고 칸트가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천재가 indicate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의 상품을 초래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나타낼 수 없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준다는 거지. 규칙을. 어떤 규칙이냐면 as 이하의 규칙이야. 그러니까 소재가 천재인 거 알겠어. 뭐라고 하냐면 천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네가 그거 만들었어? 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대. bring about이 뭔가를 야기시키고 초래시키고 발생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그것을 발생시켰는지 모르겠어.
대신에 어떤 규칙을 주는데 뭐로서의 규칙이냐면 뭐 빈칸으로서의 규칙이래. 그러면 타겟팅을 좀 해볼까? 타겟팅을 하면 천재가 어떤 규칙을 갖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됐습니까? 아무튼 천재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찾으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처음부터. term genius, 천재라는 용어는 traced back,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라틴어 ingenium이라는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natural born talent이야.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 이 정도로 된대요. 천재의 특성이죠. 이 탤런트 재능의 본질이 뭐냐면 여겨지는 것인데 오리지널 독창적인 생산성으로 여겨지는 것이래. 그리고 이것이 이용한다는 거지. 자신감 있는 직관 같은 것을 이용한다는 거지. 접근하기 위해서 창의성의 새로운 영역에 됐습니까? 천재의 특성이죠. 타고난 뭐 재능, 독창적인 생산성, 직관 이런 것들. 사람인데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brilliant한 creative한 파워죠. 이것이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돼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묘사하기 시작했지. 예술적인 포텐셜, 그 다음에 영감의 원천을 천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발명하는 거,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이른바 천재가 만든다는 거지 생각을 이전에는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칸트의 말에 따르면 천재라는 것이 여겨진대. 모방의 반대라고 여겨진대.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천재가 뭐야? 독창적인 거, 뭐 새로운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게다가 칸트가 만들었어. 천재가 뭐 할 수 없냐면 과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발명품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대. 대신에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은 뭐야? 창의적이다, 독창적이다, 직관적이다 이런 거 아니야, 그치? 타고났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여기에 쓸 게 애매해 안 애매해?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뒤를 좀 읽어보자고요. 따라서 여기 어렵다. 어떤 작가는 천재가 되겠지. 그 상품이 그의 천재성 덕분이다. 오, 천재성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천재는 그 스스로 모른대. 어떻게 그가 그 생각을 생각했는지 모른대. 똑같은 말이거든. 또한 뭐도 아니냐면 노원이가 앞에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것이 그의 힘 안에 있는 것도 아니래. 유사한 것을 발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사한 것을, 그러니까 A를 만들었는데 A-를 만드는 것도 본인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애플렛을 지 멋대로든 방식적으로든. 그리고 전달하는 건데 똑같은 것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그의 파워에 있지 않대. 존나 어렵다, 그치? 어렵다. 그죠? In such a process. 선생님 가끔씩 편하게 수업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 오다 보면. 그래서 조금의 약간 그런 비서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As put them.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전달하는 거야. 야, A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를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그의 힘에 있지 않대. 그의 능력 밖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재는 지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남들한테 그 방법을 전수할 수도 없고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 이걸 설명할 수도 없어. 그냥 있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이란 말에 반대말 들어가야겠죠. 됐습니까? 최대한. 창의적이다. 뭔가 뭐라고 할까? 직관적이다.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보기 볼게. 1번. 네이처 뭐야? 자연입니까? 아니죠. 본성이죠. 어때? 괜찮지. 노력은 후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러닝도 마찬가지고 팀워크가 웬 말이야. 미미크는 따라하는 건데 말도 안 되지. 답은 1번 찍으시면 끝. 됐습니까? 근거가 여러 가지 있었고 사실은 이런 것들 born talent 이런 거 다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상은 나데이 버피 구조라서 앞에 거에 반대말을 그냥 쓰면 됐었어. 여기서는 과학적으로 그 상품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대신에 직관적으로 그 규칙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서 답은 1번 쓰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32번 또 나오네. by its nature. 본질적으로. 끝. 두 번째. 나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잘할 때 이런 문장을 잘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영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이거 뒤에서 문장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봐봐. 이렇게 주어동사 나온 다음에 이렇게 컴마가 찍어. 그 다음에 명사야.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익숙해 안 익숙해? 안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컴마를 볼 때 쉬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럼 컴마가 이렇게 해서 주어는 동사하다. 잠깐 쉬어. 그 다음 명사래.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말 전부가 얘를 동격 컴마라고 해서 앞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명사 한 단어로 정리해 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요 명사를 관계사, 뭐 동격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수식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 다시 한번 컴마 찍고서 명사 하나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했으면 좋을까 안 이해했으면 좋을까? 이해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려고 좀 어렵다 싶으면 힌트를 준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 글이 어려운 거는 너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 어려워. 그럴 때 어려워, 졸라 어려워, 하기 싫어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글쓰기의 의도를 보려고 하는 게 시험 보는 자세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근거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근거가 분명히 들어있어. 특히 수능 시험은 반드시 있어. 그 생각을 버리지 말고 한 번 안 읽힌다라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알겠습니까? 차분하게 천천히 읽으라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주어는 동사한다를 막 싸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를 하다가 여기서 즉이라는 말로 명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주어는 동사한다는 말이 명사이구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lead A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면 A가 이 명사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끌다, 뭐 이끌다의 표현이 야기시키다 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끝. 줄까? 자, 보겠습니다. By its nature, 본질적으로 그것은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어요. To adequately communicate,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it는 앞에 문맥이 없지만 얘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가주어 아니에요. 이것은 can be 어려울 수 있어요. 뭐 하기에 어렵냐면 adequately,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전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속성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전달되기 어려워라는 게 하나의 속성이라고요. 어떤 속성이냐면 여기서 lead 있고 명사 하나 있을 거고 뒤에 to 동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끄는 속성인데 뭐를 이끄냐면 문화 이론가 엘린 스캐리가 뭐 하게끔 이끄는 거냐면 묘사하게끔 이끄는 거야. 극도의 고통을 월드 디스트로잉으로요. 극심한 고통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세계를 파괴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묘사하게 만드는 그러한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앞뒤 문맥이 없으니까 뭔 소린가 싶은데 일단 구조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려울 수 있어. 적절하게 충분하게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게 한마디로 속성이야. 어떤 특징이냐면 문화이론가 엘린 스캐리가 극심한 고통을 세계를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묘사하게 만드는 속성이야. 결국에는 우리 머릿속에 남는 말은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은 이꼬르 세계를 파괴시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러한 구조가 나올 때 모르는 단어가 없어.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컴마 하나를 놓치기 때문이지. 자, 가볼게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빈칸이 첫 번째 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 전체를 보니까 연결사가 어디 있어? 마지막 부분에 for example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for example 앞문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역접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하겠군.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빈칸 문장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소재가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읽으려고 봤더니 뭐가 보여? pain. 그러면 얘가 소재일 수밖에 없구나. 얘에 대한 특성을 잘 보자. 이것은 항상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느낌. 뭐 하는 반면에 신체적인 부상과 질병은 can be observed, 관찰되는 반면에 남들에 의해서 고통은 빈칸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쉬워. 타겟팅을 하니까 고통에 대한 페인에 대한 특성을 그냥 쓰면 끝나는 지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잠재적으로 보니까 cut, 오프하면 분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킨다. 이게 하나의 특성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고통이었구나. 고통은 어렵습니다. 충분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고통의 성질인데 이 말이었구나. 고통이 적절하게 전달하기가 어렵다. 그게 고통의 성질이다. 어떤 성질이냐면 문화 이론가 엘린 스캐리가 극심한 고통을 세계를 파괴시키는 거.
스스로 묘사하게 이끄는 성질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뭔 말이야 이게. 아무튼 고통이라는 것이 극심한 고통이 세계를 파괴시키는 정도의 아픔이구나 로 느껴지거든요. 확실하게 와닿진 않습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은 feels alone with their pain.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feel alone 외로워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의존해요. 능력인데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야. 뭐한 능력이냐면 공감하거나 그들을 믿는 그 능력에 의존합니다. 뭔 말일까? 아무튼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의존한다. 외로움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자고 알겠습니까? 페인의 특성이래. 앞에 나왔던 그 스퀘리가 말하기를 고통을 갖는 것은 확실성을 갖는 것이요. 고통을 듣는 것은 의심을 하는 것이다. 뭔 소리야? 넘어가. 이것을 만드는데 그 자신의 political strains 뭔데요? 몰라요. 넘어가. 정치적인 뭔가를 만든대요. As some sufferers, 몇몇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여겨지니까 더욱더 신뢰감이 있는 것으로 남들보다는 뭔 소리야. 반면에 몇몇 사람들은 여겨진다는 거지 그들의 고통을 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여기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의 글을 다 이해하고서 답을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거를 여러 번 읽었으니까 아 그 말이겠구나를 내가 답을 보니까 아는 거지. 내가 알았겠냐고 나도. 몰라요. 넘어가는 거야. 대신에 우리가 이해한 거 뭐였어? 고통에 대해서 외로워한다. 남들과 분리되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 넘어가. politics인데 여기부터는 for example 앞문장이거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고통의 정치학이라는 것이 고통의 특징이지 아무튼 수반하는데 뭘 포함하냐면 다양한 관점을 누가 동정을 받을 자격이 있고 얼마만큼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수반하는데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문제인데 그 자신의 뚜렷한 독특한 정치적인 포지션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거래요. 답 뭐 쓸래? 어렵네. 답을 뭐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해한 걸 쓰자고요. 그러니까 페인한테는 일단 전달하기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이 앞문장을 보니까 다양한 관점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야.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대요. 연결이 되나? 이 상태에서 사실 그러니까 답을 쓰고 싶은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붙인 상태에서 보기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봐봐. 5번부터 볼게요. 관련시킨대. 신체적이거나 감정적인 불편함의 감정을 연관시킨대. 어때? 신체적으로 불편한 거, 감정적인 불편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연관시킨다. 뭔 말이야? 나온 적 있어? 디스트레싱 뭔가 이제 괴로움을 주는 감정인데 종종 이게 강력한 자극 나온 적 있어 없어? 강력한 자극 있어? 없잖아. 가장 흔한 이유래. 뭐를 위한? 메디컬 케어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대. 이게 우울증 나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고통과 다 연관되어 있는 말이긴 해. 근데 지문에서 본 걸 써야 돼요. 뭐라고? 지문에서 본 걸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지문이 구조가 어려워? 안 어려워요. 근데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근거를 아주 찾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근거를 찾은 걸 바탕으로 해서 답을 보려고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본인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기가 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 뭔가 전부 다 질병, 고통과 관련된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헷갈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눈으로 본 걸 써야 돼요. 1번 가지고 있는데 겉보기에 사적인, 개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잠깐만. 개인적인 속성. 보시면 그러니까 physical injuries나 disease는 남들에 의해서 관찰되지만 pain은 남들로부터 분리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혼자 있죠. 겉보기는 개인적인 속성인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다양한 관점, 누가 동정을 받을 그게 있고 얼만큼 많은 동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주관적이니까 개인적인 속성이 있는 게 맞죠. 답은 1번이에요. 답을 쓸 때 확실하게 1번이라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어. 인정. 근데 2, 3, 4, 5를 지워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더라. feel alone.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1번으로 가는 게 맞겠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지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답을 뭘로 쓸 거야? 쓸 때 2, 3, 4, 5가 매력적일 수 있거든. 왜? 상식적이거든, 애들이. 고통이라는 게 당연히 피지컬하고 이모셔널한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답을 쓸 때는 뭐를 쓴다? 내가 눈으로 본 것과 가장 비슷하거나 연관이 있는 걸 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야 안 들려. 알겠죠? 41번, 2번 가겠습니다. 보시면 psychological이야. 생리학. 의의가 되겠죠. 인간의 생명활동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이코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정신.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컬 하면 무슨 학문이야? 심리학이야, 심리학. 요것은 심리학. 헷갈릴 수 있어, 심리학. physiological, psychological. 그 다음에 tempt가 유혹하다인데 지금 유혹을 받는 거지. 뭐 하게끔 유혹받는다. 그러니까 뭐뭐가 하고 싶다 말이야. 뭐뭐 하고 싶다. want랑 똑같은 말. 뭐뭐 하고 싶다. tempt가 유혹하다. 유혹을 받아. 뭐뭐 하게끔 유혹받아. 그러니까 뭐뭐가 하고 싶다. 패션은 유행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방식. 이 말로 참 잘 쓰입니다. 왜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됐습니까? 자, 문장 가겠습니다. From this description, 되게 문장의 단어가 비슷비슷하다고 그러죠? 또 묘사 나오네. 이러한 묘사로부터 뭐의 묘사냐면 physiological, 생물학적, 생리학적 메커니즘의 묘사로부터 누군가는 뭐 하고 싶을 수도 있냐면 추론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뭐를 추론하는 것이냐면 뭐라고? correlated, 상호 연관된 모양에 대한 인식의 과정이 거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요. 패시브, 수동적인 것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proceed, 진행한다는 건데 봐보세요. 첫 번째 동사가 얘야. 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가 됩니다. 진행한다고요. 모양 인식에 대한 상호 연관된 절차가, 과정이 진행한다고. 어떻게? linear, 선형적인 그런 방식으로. from 뭐에서부터? 등록하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가장 작은 요소를 등록하는 것에서부터 from A to B니까 compounding, 혼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요. 더 큰 유닛으로 혼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으로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피지올로지컬, 생리학적 기제, 생리학적 메커니즘의 묘사에 의하면 누군가는 추론하고 싶을 수 있어요. 뭐라고 추론하는 거냐면 모양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상호 연관된 과정이 거의 전반적으로 수동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물을, 모양을 인식하는 게 수동적인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나아간다고, 진행한다고요. 선형적인 방식으로요. 단지 그냥 작은 요소들을 등록해가지고 이거를 모으는 거, 더 큰 걸로 모으는 거.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 그리고 뭔가 수동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추론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본문 가겠습니다. 이걸 참 어려워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주제잖아, 그쵸? 두 번째가 문맥 어휘.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푼다 생각하고 가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 시험 문제를 낼 때 정답이 아닌, 그러니까 문맥상 맞는 어휘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쉬운 건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근거가 모르겠는데 이상하진 않아. 다시. 당연한 거 아니야? 혹은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진 않아. 그러면 맞는 복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복이죠. 그런데 오답인 보기, 정답이 되는 보기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뭐라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맞는 보기는, 맞는 보기도 근거가 있겠지만은 맞는 보기는 읽다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혹은 뭔진 모르겠는데 아주 이상치 않아. 넘어가 일단. 근데 정답 보기, 즉 오답인, 그 문맥상 오답인 그 보기는 반드시 근거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거를 잘 찾으시면 되고요. 팁을 드리자면 이 문제를 푸는 특성은 예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예인지 반대말인지야. 그러니까 A인지 B인지가 아니라 A인지 not A인지야. 그러면 출제 의도상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반이어가 있는 게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트랜스미트야. 그럼 전달하다지. 전달하는 반대말 뭐야? 전달하지 않다야?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니거지, 답이. 근데 independently야. 독립적으로. 확실하게 독립적으로라는 반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답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두 개가 헷갈린데
하나는 바니어가 없어. 그러면 바니어가 있는 게 정답일 수밖에 없다.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얘가 얘인지 반대말인지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정답이 되는 즉 문맥상 알맞지 않은 복이라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답이 아닌 문맥상 올바른 그런 복이라면 그냥 읽다가 당연한 거 아니야? 혹은 근거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있는 거다. 시험 볼 때는. 가볼게요. 분명히 보는 것이 더 이상을 의미하는데 뭐보다? 그 보는 것 자체보다 보는 것이 뭔가 그 이상을 포함한대요. 뭐를 포함하냐면 물리학자의 설명이야.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옵티컬 그 눈 보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잘 알려져 있대. 빛이 방출돼. 그 다음에 반사가 돼. 물체에 의해서 그 환경 속에서. 그러면 눈에 있는 렌즈, 이거겠죠. 눈에 있는 수정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투영시켜. 무엇을? 그 물체의 이미지를 투영시켜. 어디다가? 레티나, 망막에다가 투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망막이라는 것이 전달해요. 메시지를. 그 물체에 대한 그 정보를 당연히 뇌에 전달시키지 않겠습니까? 맞는 복일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이콜로지컬 심리학적인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누군가는 의존하고 싶어요. 어떤 비유에. 여기는 피지올로지컬이야. 생리학적 사건들에 대한 비유에 의존하고 싶습니다. 뭔 말이야? 갑자기 알 수가 없어. 아니 보는 거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몰라. 넘어가야 돼 그냥. 어쩌겠어. 일단은 뭔가를 보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리학적 얘기, 심리학적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옵티컬 이미지, 광학적인 이미지, 망막에 맺히는 이미지가 자극한데 130밀리언 얼마냐? 100만, 1000만, 1억 3천만 개의 아주 작은 어떤 수용체들을 갖다가 수용기들을 갖다가 자극한대요. 대충 알겠죠? 망막에 있는 이미지가 그 많은 그런 어떤 수용체들을 갖다가 자극하고요. 각각이 반응한다는 거지. 어디에? 파장에 그리고 강도에 반응을 한대. 그것이 받는 빛의 강도와 파장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구나. 보는 과정,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많은 수용체들이 do not do their work, 그들의 일을 독립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같이 한다는 거죠.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맞아 아니야? 몰라. 넘어가야 돼 일단은. 팀이라고 팀. 팀이라고 하니까 혼자 할까 같이 할까? 같이 하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맞는 보기 같아. 수용체 팀이 만들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뉴럴 와이어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알려져 있대. 적어도 특정 동물들의 눈으로부터 뭐가 알려져 있냐면 그러한 팀들, 망막 수용체들의 팀들이 코어퍼레이트, 협력한다고요. 그럼 같이 하는 거잖아 일을. 그러니까 이게 맞는 복이죠. 왜? 앞에 낫이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코르 협력한다니까 맞는 말이죠. 반응할 때 어디에 특정한 움직임, 엣지 그 다음에 어떤 물체의 종류에 반응할 때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체를 보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됐습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서 나온 적 있는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나온 어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몇몇 조금 이게 질서를 정해주는 원칙들, 그러니까 좀 기본 원칙들이 필요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한함을, 개인들의 자극의 무한함을 우리가 보는 물체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좀 질서가 필요하다. 원리가 필요하다. 맞아 틀려? 모르겠지. 근데 썩 이상하진 않지. 왜냐면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극의 무한함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물체로 한정시켜주는 거니까 변환시켜주는 게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들면 근거를 봐야 되는데 이상치 않으면 넘어가라고 일단은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바니어가 어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정도 잘 안 된다고요. 알겠어? 그 다음 이러한 묘사인데 physiological mechanism, 생리학적 기제, 메커니즘에 대한 묘사로부터 누군가는 뭐 하고 싶냐면 추론하고 싶어요. 모양을 인식하는 거, 사물을 인식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과정이 거의 전적으로 수동적이래. 그 다음에 선형적인 방식이야. 선형적인 방식이 뭐야? 단순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엔드가 있으니까 요 말과 앞에 있는 수동적이란 말과 이 말 똑같은 말이죠. 가장 작은 그 분자들을 등록시켜가지고 더 큰 유닛으로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러한 가정들이 모두 정당화할 수 있다, 없다로 보면 되겠죠. 어때?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 말이 맞아 틀려? 몰라. 일단 이미지의 세계, 이것이 단순히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야. 어디에? 그러니까 매우 민감한 어떤 기관, 장기 기관에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어떤 물체를 볼 때 우리가 reach out for it, 그것을 향해서 뭔가 눈을 뻗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우리가 막 스페이스, 공간을 헤쳐가. 그 다음에 go out to distant place. 멀리 가. 어떤 물건이 발견되네. 잠깐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떤 물건을 볼 때 눈을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뭘 이용해가지고 공간을 뚫고 가고요. 먼 거리를 간대요. 이게 왜 수동적이야? 에? 앞에서는 수동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동적입니까? 이상하잖아. 만져, 캐치, 잡아. 그 다음에 스캔해. 그들의 서페이스를 추적해. 심지어 탐험해. 어떻게 이게 수동적입니까, 여러분들? 모양을 인식한다는 게 far from 부정구문 배웠죠. 뭐야? 절대 뭐뭐가 아니다. 절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다. 당연히 패시브 맞죠. 왜? 수동적이지 않다가 맞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말들이 뭐 할 수 없어. 정답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답은 4번. 됐습니까? 오. 제목 골라보세요. 5번부터 볼까? 어떻게 비전, 시야가 왜곡될 수 있는지 시야의 왜곡 광학적인 설명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식이야. 행동으로 이끄는 인식. 뭔가 인식을 한 다음에 행동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모양을 인식하는 게 적극적이라고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인식을 한 다음에 이게 행동한다는 게 아니죠. 시야인데 가장 강력한 수용체, 다른 것들에 대한 비교가 없지 않습니까? 뭐 시야, 뭐 후각 이런 거에 비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단순함이 아니지. 보는 것과 이 인식하는 거의 단순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잡함이죠. 그게 뭐 이렇게 적극적임 이런 거죠. 모양을 인식하는 건데 이게 적극적인 탐험으로서의 모양 인식 괜찮죠? 답은 1번. 42번은 4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시들 쓰시느라 바쁜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어쨌든 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몰라. 어떻게 갈지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걸 끝내는 것이고 부디 자신감을 좀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임했으면 좋겠다. 지금에서 뭐 달라지겠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걸 끝까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